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선 가장 이른 취임 10여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선 건데 앞으로 펼쳐질 적극적인 실용 외교에 단면을 선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1박 3일이었는데 이제 일정이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어제 새벽 캐나다에 도착한 만큼 G7 회의 현장에는 만 이틀도 머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0여 시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에 다자회의와 연쇄 양자회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한 건데요. 모두 9개국 정상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첫 정상 외교에 2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에 비하면 아주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인수위 없이 취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한 달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한 G7이 우리가 이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이 다자 외교에 나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G7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제 독일, 일본 이렇게 세계 주요 7개국 이렇게 얘기가 되죠. 올해 의장국 캐나다가 이제 우리나라, 호주 그리고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경제국 7개국을 이제 이번 회의에 초청을 한 거죠. 우리나라 2022년부터 이제 초청을 계속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제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제 취임한 지 2주도 안 됐지만은 G7에 관한 실질적인 영향력 그리고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관세 전쟁 그리고 심한 글로벌 안보 위기 등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적극적인 실용 외교가 필요했다는 인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도 설명했듯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계엄 이후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6개월간의 정상 외교가 공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재가동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G7 회의는 기본적으로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다자 정상 외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닌 참관국인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오늘 현지에서 이제 G7 국가들 그리고 초청받은 7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제는 이제 에너지 안보의 미래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도 여기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AI와 에너지의 연계 문제 등을 주제로 해서 2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첫 연설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협력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우리의 AI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과 함께 아태 지역에 제1의 AI 허브를 구축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경주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열리죠. 여기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AI 3대 강국 진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국 정상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AI 비전 그리고 계획을 알린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고요. 대통령실도 이런 에너지 공급망과 AI 등 글로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주요국 다자 정상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자 1대1로 회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일본과 처음으로 정상회담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연쇄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소개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컸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과거사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리에 따라 대응한다 이런 원칙을 계속 밝혀왔고요. 그만큼 오늘 이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회담은 이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런 기조에 따라서 오늘 회담에서는 이제 산업 공급망 그리고 문화와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이제 다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예. 특히 한일 수교 이제 60주년이죠 올해가 앞으로 그리고 또 60년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했고요. 이의 일환으로서 양국 간의 셔틀 외교도 재개한다 이런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죠. 한반도 주변 정세 관련해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도 유지하기로 했고요. 일단 미묘한 과거사 문제는 이제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협력을 증진한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봐 주셨는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관심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뭐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아쉽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두고서 이제 여제정됐던 회담이 취소되면서 대통령실 쪽에는 이제 당혹한 기색 영역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첫 정상외교 무대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 만큼 헛달감도 이제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일단 미국 측으로부터 회담 무산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급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만큼 외교 결례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위성락 국가무실장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 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아마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설명이 있었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무산이 되면서 양국 현안 해결에 이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이제 물거품이 좀 됐죠. 한미 간에는 이제 관세 문제 그리고 통상 협상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이런 시급한 현안이 이제 놓여 있죠. 사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큰 이유도 한미 통상 그 현안을 풀 실마를 찾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G7 회의에서 이제 국익 위조 실용 외교 이렇게 펼치겠다 이렇게 했던 그 다짐도 조금은 이제 일시빛이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를 방문을 한다면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이 가능성도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네, 현재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고요. 이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오늘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나토는 이제 서방 중심의 군사 동맹이죠. 그래서 2022년부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제 안보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들을 초청해 왔고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참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간다면은 한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한미 통상 협상 시한이 이제 다음 달 8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가 되면은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토가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해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나 이제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불참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이제 국익 위조의 이제 실용 외교를 펼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법을 이제 마련할지가 이제 관심이 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고 나면 새 정부 조각과 인선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 청문회가 앞두고 있고 여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로 가는 전용기 속에 안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죠. 여기서 이제 김 총리 후보자의 이제 인사 정치자금 의혹 등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청문회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여야도 일단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이제 김인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안을 거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벌써부터 이제 공방 아주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김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죠. 특히 이제 자금 출처 확인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이제 선택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이제 그동안 거듭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청문회 일정까지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대통령 조금 전 보고 온 이제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율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임기 출발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좀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할까요? 네,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예. 우선 이제 취임과 동시에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게 추경 예산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득 지원 그리고 소비 진작 모두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지급한 보편 지급도 이제 고려하겠다 염두에 둔다 이런 취지를 풀이가 됩니다. 이와 관해서 오늘 당정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을 하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야권에서는 이제 추경 예산 취지는 공감하지만 물가 그리고 국가 채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제 국정에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겉으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이런 이제 이 대통령의 다짐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새 정부 조각이란 첫 단추부터 잘 채우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 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